대전시 서구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를 당한 할머니가 모래놀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좀 이런 모습이었나요? 할아버지는 좀 신체도 크고 좀 건장했어요. 할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저희 어르신께서는 경찰에 신고로 의뢰가 돼서 들어왔고요. 저희가 어르신 처음 만나 뵀던 거는 대학병원이었어요. 네, 어르신께서 이제 그 당시에 폭행도 폭행이지만 너무 진정이 안 되시는 정도로 많이 놀랐던 상황이셔가지고 일단 좀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셔서 거기서 치료 중에 저희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걸 항상 의심하고 첫째는 그리고 막 안 되는 것도 자꾸 막 요구를 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은 그냥 할매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막 연장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은 떨어져 살고 노부부 둘만 지내는 상황에서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무작정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내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견디다가 안 되니까 내 혼자 그냥 뛰쳐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갈 데가 없는데 그냥 그 앞에서 막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냥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112를 불러줘가지고 112로 타도 오다 보니까 그 112에서 이렇게 나를 여기를 태워다 준 거예요. 그냥. 지난 1월 서울의 한 슈퍼마켓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5도. 강추위 속에 외투도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었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집을 뛰쳐나오게 된 이유는 술에 취한 50대 아들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학대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 학대 판정 건수는 2017년 4,622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4년 사이 46%가량 증가했습니다. 대전 지역 또한 노인 학대 발생 건수는 계속 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화로 직접 상담을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관련 유관기관들의 신고도 굉장히 많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학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외출을 많이 못 하시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가족끼리 보내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대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학대의 가해자는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노인 학대 발생은 2021년 기준 가정 내 학대가 88%로 가장 많았고 시설 학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1년부터는 배우자가 1위, 아들이 2위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또 다른 노인의 그 학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가족 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학대로 그 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동거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제 고령 인구, 우리가 이제 초고령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80대 초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초고령이 노인이 자기 배우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신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이성으로 조정이 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는 구조를 좀 외부에서 개입을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한창인 강의실. 수강생들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입니다. 법을 어기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문제, 노인학대라는 거에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1577-1389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엔은 노인학대를 가장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는 학대로 규정합니다.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은폐되거나 묵인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노인학대의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학대 피해 노인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남에게 알리기 부끄러운 가정사라고 생각해 학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열의 9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두 명도 본인 이제 뭐 하더라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못하는 이유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물어보면 이제 본인이 피해자이면서도 내가 어떻게 피해를 당하지만 내 자녀분들, 내 뭐 가족들을 어떻게 신고하냐라는 어떤 답변을 들었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죠. 이처럼 노인 학대 자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데다 학대받는 노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사 그게 본인이 느꼈을 때 학대라고도 했지만 학대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봤을 때 학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든 그런 상황에 어떤 의심만 된다고 하면 신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학대로 판정되면 피해 노인을 상담하고 보호하거나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학대 신고는 나날이 늘고 있는 데 비해 배치된 인력은 한정적이어서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에만 신고 접수된 사례는 666건, 상담 건수는 8,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은 8명으로 한 명당 1,000건이 넘게 상담을 하는 셈입니다. 학대 사례가 5,000 사례 뭐 이런 식으로도 전화 상담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랜 기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이제 인력들이 변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종사자들의 인력난을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쪽이 이제 저희한테 국비를 내려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종사자분들이 힘들다. 그러면은 만약 인원을 늘리지 못할 거라면은 임금을 이렇게 인상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복지부 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실상을 물어보고 있고 그런 쪽이거든요. 학대 노인들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도 부족합니다. 가정으로 갈 수 없는 노인들은 학대 피해 쉼터에서 보호를 받는데요. 현재 대전에는 학대 피해 쉼터가 한 곳뿐이며 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쉼터를 나온 후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은 수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또 날이 새는데 또 오늘 또 하루 지나갔는데 내가 내일은 집에 갈 수 있을라나 그 생각도 하다가 또 그게 언제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충남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2곳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인 충남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논산을 비롯해 청양, 보령 등 충남 8개 지역을 관리합니다. 우리 기관 기준으로 5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지금 연간 한 200건 정도의 신고 접수 현황이 있고요. 매년 한 1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들이나 자녀들이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러면 돌아오는 데는 곧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부모하고의 갈등,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점점 노인학대의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죠. 이곳 또한 상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8명의 직원들이 8개 지자체를 관리하며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갑작스럽게 쉼터 긴급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저희 직원 2분이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주말에도 저희가 당직을 쓰다 보니까 그 당직주에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부담감을 안고 이제 그 핸드폰을 계속 쥐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숙명 같기는 하거든요. 이 당직폰을 들고 있는. 논산시 연무읍 한적한 숲속에 있는 한 양로원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조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집이나 시설로 돌아가지 못한 학대 피해자들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들이 뭐 일시적인 학대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가정 내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노출이 돼서 이분들이 굉장히 우울증도 심하고 삶의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짧은 시간일지라도 삶의 의미를 가지시고 좀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 법인이 이제 무료 양로시설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아실 것 없이 좋죠. 예. 편안하고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행복하고. 이곳의 입소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한 달 식비 30만 원가량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사회복지법인과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 표정이 어둡고 대인기피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가도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나면 어르신들 표정이 정말 밝아지세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되는구나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또 그곳에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자체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어떠한 이런 최후의 보루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학대 신고 건수당 책정된 노인 보호 예산은 작년보다 올해 더 줄어들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들은 매년 늘고 있고 시설과 인력은 부족한데 정부의 방침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령화 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가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질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또 노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힘든 상황도 물론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물론 장기 요양 등급이나 이런 내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한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줄 필요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노인 학대의 경우 아동 학대와 달리 지자체의 대응 체계 또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동 학대의 경우 2020년부터 자치구마다 아동 보호팀이 신설돼 전담 공무원이 조사와 점검, 사례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노인 학대의 경우에는 전담팀이 없습니다. 노인학대 전담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인원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검토 중입니다. 대전시는 노인 학대 전담팀 구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선도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인 학대의 결과가 노인의 죽음, 아주 극단적인 삶의 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국가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노인 보호 체계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 더 전문 기관이나 인력을 확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후적인 대처가 아니라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더 많은 예산, 그것과 관련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노인 학대를 개인의 비극으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고령화 사회의 그늘 속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필요한 사회 문제임을 이제는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